안녕하세요. 행복창조입니다. 오늘 장이 변동성 위아래 좀 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나리오에 충분히 복귀를 하시고 하셨으면 오늘도 수익이 충분히 나는 장이었다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을 듣고 그래도 좀 이렇게 복귀를 하고 하셨으면 오늘 장은 진짜 무난하게 대응이 가능한 장이었다고 저는 우리 현봉님들한테 믿고 싶습니다. 오늘 충분히 수익이 나는 장이었어요. 그죠? 일단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귀만. 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고 옵션 이 변동성, 옵션 가격의 이 옵션의 가격만 보고 자 매매를 한다고 봅니다. 어제 투자자 포지션에 이야기할 때 누적을 볼 때 콜 317은 살릴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콜 317이 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포지션에서 콜 320을 매도를 때렸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만일에 지수가 어제 방송을 듣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320 가까이 갭으로 띄었으면 띄우고 만일에 하방으로 딱 끊는다. 그러면 317이나 15는 산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충분히. 근데 312 밑으로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315가 깨지면 그때는 콜로 딱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 갭으로 320을 좀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파워 종합에서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들은 보시면 요 보이죠? 319.20 여기 보이시죠? 그죠? 319.20 조금 밑에서 318.80 위에서 여기서 시작이 됐다고요. 갭을 띄우고. 근데 지수는 320 위에서 끝났죠. 시작 이어서 보시면 요 검은색이 지수거든요. 320 위에서. 그러면 이렇게 갭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하방일 확률이 높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딱 장이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판단이 가능한 거죠. 일단은 미끄러지는구나. 우리가 판단을 가능하고 어제 투자자 포지션에서 콜 317이나 15나 17은 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 가능한 건 콜로 만일에 매수나 매도를 한다면 그죠? 콜을 내가 딱 매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미끄러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내가 콜 312나 15나 17이나 20을 샀다면 미끄러지는 그 순간 내가 320을 샀다. 그럼 1.25가 깨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바로 손절을 딱 때려야 되는 거죠. 예를 가지고 나 콜 317을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3을 못 잡았잖아요. 3.3을 못 잡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2.85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2.85가 깨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바로 손절 나가야죠. 바로 손절 나가야죠.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2.25 여기서 줄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내가 딱 들어갔는데 장이 좀 이상하게 싹 바뀌었어. 그러면 바로 손절 딱 해.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여기서 복귀를 하면서 오늘 같은 방식은 머릿속에 잘 담아 주셔야 돼요. 항상. 자, 옵션은 선물은 그냥 이거 보고 밑에 떨어지네 하면 선물 매수 때려보면 되는 거예요. 매수했다도 내가 콜 317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3.3을 못 놓고 바로 2.4, 2.85 깨지고 바로 2.5까지 확 깨. 그러면 재빠르게 선물 매수했다면 손절 때려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 깨지는 순간에 바로 선물을 매도 들어가야 되죠. 맞죠? 선물은 간단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옵션을 한다. 그런데 콜 317.5가 3.3을 못 넘어가고 2.85도 확 깨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2.5도 깨면 바로 콜 317.5를 매도를 때려야 되는 거죠. 하지만 과연 317.5를 매도를 때리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우리가 일단은 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복귀를 하셨다면 콜 317.5를 때리는 게 아니고 콜 320을 때렸겠죠. 매도를. 콜 320을 딱 보고 있는데 야가 1.5를 못 넣고 1.25 확 깨고 확 내려가요. 그럼 따라서 콜 320을 매도를 때린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급격하게 무너진다고요. 그러면 내가 콜 1.25 깨지는 거 보고 매도를 때렸어요. 근데 0.96도 깼어.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요것을 봐야죠. 옆에서 흔들흔들한데 올라가진 않아요. 이게 왜 안 올라가요?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 때리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때리고 있다고. 이거 보고 그리고 선물을 자 보십시오. 이거는 해놓아도 지나가 버리니까 또 원상복귀 되고 5분까지만 샀지 그 다음부터 매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 때리는데 지수는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318.50에서 위아래 319까지 흔들었다고 여기서 이렇게. 그런데 외국인들은 계속 패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콜 320을 매도 때리는 거를 보는 거죠. 내가 매도 때린 가격에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이에서 요 어디에서 0.96 어디에서 0.96 위로 1.25 위에서는 안 되죠. 요 어디에서 매도를 때렸는데 딱 지수의 향방을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하방이 더 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콜 315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콜 315가 5.5를 못 넣는가? 그리고는 순식간에 4.8로 확 깨버렸어. 그래서 내가 콜 있는 걸 딱 손절 때리고 매도로 딱 전환을 했어요. 내가 매도를 전환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매도 때리는데 5.5가 넘어가면 내가 손절 때린다. 딱 기준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보는 거예요. 지수를 흔드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쭉 패고 있어요. 그러면 버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데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317m 깼는데도 계속 좀 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매도 때리는 거 보고 있어야지. 그리고 지수는 올라가잖아요. 지수 여기서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은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콜 315를 매도 때렸어. 근데 만일에 내가 콜 320 매도 때렸어. 왜냐면 콜 320 매도 때리는 게 맞죠. 왜냐면 투자자 포지션에서 320을 때렸으니까 317을 살릴지도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320을 때리는 게 일단 맞죠. 그럼 320 때려놓고 버티는 거예요. 때려놓고 매도를 해놓고 버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딱 317을 깨고 내려와서 옆으로 행보를 해. 근데 지수는 올라. 그러면 내가 뭘 사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그럼 요쯤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어서 보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행보하잖아요. 콜옵션은. 그러면 내가 320을 때렸기 때문에
뭘 사야 된다? 예, 콜 317을 사야 되는 겁니다. 콜 317을 여기서. 그러니까 317을, 콜 320을 요 어디에서 0.96 어디에서 매도를 때렸다. 예, 0.96과 1.25 뭐 요 어디에 때렸는데 옆에 파워 동향에서 우리가 보듯이 옆으로 이렇게 행보한다. 아, 그러면 일단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콜 320은 일단 우리가 죽는다 보고 317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17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는 콜 320에서 충분히 수익이 나는 구간이고 해지를 콜 317에다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일단은 수익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동 상황이 있을 때도 이걸 보고 빨리빨리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럼 콜은 됐어, 이렇게. 내가 해놨어. 그러면 또 다른 걸로, 예를 들어 315를 매도를 때렸어요. 315를. 그러면 이 자리까지 내려와서 2.25까지. 근데 파워 투자 여기서 보니까 317을 깼는데 이 외국인들이 옆으로 행보를 해. 아, 그러면 얘들이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쪼고 있잖아요. 우리가 쪼고 있다 하는 거 알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콜 315를 때렸기 때문에 이때는 어때요? 콜 312를 매수를 해가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나는 어디든 간에 손실을 안 난다고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콜은 어떻게 매도 해지로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놨잖아. 이거 하나만 해도 푹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해도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물론 숙달이 되면 이렇게 콜 보면서 풋도 매매가 가능해요. 그죠? 그렇게까지 숙달을 시켜야 되겠죠. 자, 이렇게 콜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자, 다음 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을 풋은 보십시오. 풋 325가 그죠? 4.5를 딱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리고 풋 322 2.5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풋 320 어떻습니까? 0.96 딱 지지 317 풋 317 어떻습니까? 요게 0. 시가가 0.34 저가 0.32 풋 317이 시가가 0.34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0.32를 딱 저가 치고 위로 탁 튀어 올랐잖아요. 그러면 콜하고 풋하고 같이 보고 있었다면 콜 317을 매수를 하거나 혹은 자 요거를 콜 300, 풋 315로 할게요. 풋 315 여기 보십시오. 시가가 0.11 저가가 0.08 풋 315가 시가가 0.11인데 저가를 0.08로 딱 찍었는 거예요. 그러면 옵션 가격표를 내가 딱 알고 외우고 싶잖아요. 시가 0.11인데 0.08 찍고 옆으로 행보해. 그러면 이놈을 사야지. 315 밑에 거, 풋 310 이거 사는 게 아니고 이놈을 사야 된다고요. 풋 315나 혹은 풋 317을 사야 된다고요. 풋 317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렇게 사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면 투자자 포지션에서
콜 315, 풋 315, 콜 317, 풋 317이 살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 수 있는 놈으로 매매를 해야지. 일단은.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콜 풋 317이나 315를 매매를 했어. 매수를 딱 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0.08 딱 가라면 여기서 충분히 0.10 밑에니까 어때요? 한 10계약은 5계약 내지 10계약은 사서 버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0.08에 샀어. 아니면 0.10 밑에서 일단 샀어요. 그러면 나는 손절을 0.05에 손절 때린다. 0.04에 손절 때린다. 하고 딱 사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자, 이걸 봐야죠. 그런데 한 319 밑에서 시작됐어.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그런데 지수는 325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줄줄줄 흘러내려 이렇게. 그런데 콜 풋 317이 어떻게 됐어요? 0.34 시작됐는데 0.32 찍고 살살 올라가라면 바로 매수 들어가고, 풋 312도 흘러내리니까 0.10 밑에서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가라면 들어가야지. 딱 들어가놓고서 이걸 보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17 딱 깨고 보니까 옆으로 행보를 해. 가라면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겁니다. 매수를 했으니까 손절 익절 때리고 나오고, 자, 내가 풋을 내가 317 샀다. 그러니까 옆에서 행보 딱 하고 확 변동이 심해. 이렇게 매수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딱 익절하고 나오는 거예요. 익절하고. 그런데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내가 전업할 정도가 되려고 하면 여기서 옆으로 행보를 해. 그런데 딱 12시쯤 되니까 안 떨어지고 위로 살살살 기어 올라가. 살살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이럴 때 줄을 끊는 게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자, 줄을 꺼볼게요. 0.37, 풋 317을 줄 한번 꺼보겠습니다. 0.34. 그죠? 그 다음에 얼마나 했겠습니까? 0.46. 그 다음에 0.56. 그리고 0.66. 줄 거 보면요, 감이 와요. 그 다음에 0.76. 그 다음에 0.96. 그 다음에 1.25. 그 다음에 1.5. 이렇게 줄 딱 꺼보면요, 필이 딱 오른 거예요. 그러면 12시 요쯤 된다고. 0.76. 그럼 나 요 됐어. 그죠? 내가 풋 317.5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요 5에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다고요. 충분히. 그런데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걸 꼬라지를 보니까 12시 다 돼가지고 위로 살살살 다시 기어 오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풋 317을 요 데서 매도 때리고 버티는 거예요. 나 여기서 이 먹었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확실한 거는 여기서 보니까 살살 기어 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풋 317.5를 여기서 매도 때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면 콜 317이나 풋 317이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풋 315를 오늘 매수를 해가지고 이익 실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줄을 꺼야 되죠. 후딱 줄을 꺼야 되죠. 그죠? 아니면 머릿속에 줄을 이미지로 꺼 놓던가. 안 그렇습니까? 자, 흥분하면 만든다. 자, 어떻습니까? 0.08, 그죠? 그 다음에 0.16, 그 다음에 0.21, 그 다음에 0.34, 그 다음에 0.46. 자, 줄 껐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12시 쫙 보니까 0.16m 슬슬슬 기어내기.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풋 315는 죽는다. 우리가 어느 정도 확정을 지우고 풋 317도? 예, 요거는 간다 그리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풋 317을 예를 들어가지고 매도 때렸다. 예, 여기서 0.76, 0.66 어디서 매도를 때렸다. 자, 때렸어요. 때리고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기어 올려 이렇게 살살살살 기어 오르는데 지수는 오르는 듯한데 위아래 등락폭이 있어.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올라요. 그러면 딱 어떻습니까? 요쯤 어디서 풋 320을 해지로 사야 되는 겁니다. 해지로. 장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매매를 계속 하다 보면 풋이 이것을 보고 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한 320에서 딱 317을 딱 깨고 옆으로 315도 안 가고 옆으로 행보해. 그러면 또 별로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제 시나리오를 우리가 짤 때 315나 315는 거의 이게 하단이라고 우리가 시나리오 떴고 지금 그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충분히 시나리오 짜고 복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다고 여기서 보고. 그러면 내가 317을 때렸지만 그죠? 콜 317이 어떻습니까? 살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감을 딱 잡는다고요. 감을 이때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을. 그러니까 2시 딱 넘어가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해지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매도 때는 걸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자 보십시오. 우리가 또 이런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가정을. 이게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심한 장에는 이런 경우도 충분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제 양 동일 가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위로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밑으로 슈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옆으로 행보를 해요. 근데 올라가. 근데 싹 떨어져. 그러면 사람이 내가 풋 317을 매도를 때렸어요. 그런데 풋 317이 어때요?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풋 320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해지를 위해서. 그리고 왜 또 320을 매수를 해야 되냐면 어제 동일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위아래 막 흔들 수도 있지만 아래 트럼프가 미친듯이 트위터에다 또 이상한 글 올리면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다가 밑으로 훅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 누가 알아요? 우리가 시나리오를 썼지만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제 내가 복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한 이유가 투자자 포지션에서 충분히 막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선물을 엄청나게 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굳이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오지 밑으로 훅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설령 시나리오가 어제 그렇게 나왔더라도 단단하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매도를 풋 317 매도를 때렸으면 풋 320은 무조건 해지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만일 옆으로 가다가 밑으로 훅 떨어졌다. 그러면 뭘 사야 되죠? 풋 315를 사는 겁니다. 다시. 나 충분히 수익 챙겼잖아요.
그리고 다시 옆으로 행보, 12시쯤 돼가 다시 0.08 왔어요. 그러면 사는 거지. 그죠? 여기서 매도 때리가 내가 봐가면서 했지로 푸 320 샀어. 그런데 옆으로 하다가 뭐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밑으로 훅 떨어졌어. 그러면 어디든 간에 여기서 안전한 수익거 있잖아요. 콜도 그렇게 매도 때려놓고 밑에 해지로 해놨으면 그건 손실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익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딱 보고 빨리 푸 315를 샀다면 다시 이거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고 어때요? 예, 푸 315를 익절 이익 실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가 매매를 즉각 대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나름대로의 위로 갔을 때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한다. 아래로 갔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한다고? 예. 나름대로 복귀를 하신 분만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장에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고요. 충분히.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충분히 매수와 매도를 해놓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냥 막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이러한 포지션을 보고 우리가 위로 갔을 때 아래로 갔을 때 그리고 옆으로 행보해서 오늘 같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옆으로 행보잖아. 행보로 갔을 때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옵션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짰잖아요. 근데 짰어요. 그러면 충분히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매수의 관점이죠. 근데 오늘 거다가 매도의 관점까지 넣고 지금 설명을 해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되면 예, 선물 옵션은 전업을 해도 평타는 친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시나리오에 의해서 매매가 가능하다면 웬만한 장은 절대 손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복귀가 필수고 복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짜서 딱 당일 때 실전에서 매매를 할 때 해야 흔들림 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가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옵션 가격에 시장에 순응한다 해도 순간적으로 후루룩 떨어질 때 머리는 알아도 몸이 안 움직인다고요. 몸이.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초보이신 분들은 진짜 한 계약 가지고만 매매를 해서 이 시장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고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물리듯이 톱니바퀴듯이 맞물리 돌아가는 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매매를 하셔야 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주식처럼 좀 사서 해봐야 돼. 알아요. 그렇게 하면 쫄딱 망합니다. 선물 옵션은. 절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옵션 가격표를 머릿속에 담고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꼭 복귀를 하면서 다음날 나름대로 위로 올라갈 때 시나리오, 아래로 내려갔을 때 시나리오, 옆으로 내려갔을 때 시나리오, 어떤 변동성일 때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탁탁탁탁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딱 이게 머릿속에 일단 있어야 되고 그런 있는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6개월이나 1년 정도 매매를 하면 그게 몸에 있고 머리도 알고 그 감이 살아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물 옵션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옵션 가격표를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막 흔들면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딱 시나리오를 짜고 내가 이렇게 나 이때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없으면요.
안 돼요. 흔들려요. 정말 흔들립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도 그게 좀 쉽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적은 돈으로 먼저 해보시고, 이 방송을 듣고 내가 했는지 얼마 안 되신 분이고, 아니면 내가 복귀를 하고 다음날 시나리오를 짜서 이게 어느 정도 되지 않으신 분들은 소량으로 일단 옵션 가격표 보고 매매에 적응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 수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시나리오 이렇게 짜도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수능하시고 난 다음에 꼭 실전에서 매매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옵션 지금 내가 저도 제 방송을 들어보면 진짜 설명하는 게 너무 어설퍼요. 너무. 하지만 피 같은 내 돈 아닙니까? 돈을 벌려고 이 돈 하는데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어디든 간에 오늘 또 충분히 수익이 나는 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좀 기분이 좋습니다. 옆에 술 한잔 먹어가면서 지금 하는데, 오늘 수익 좀 나셨으면 제가 한번 계좌 올리겠습니다. 보시고 수익 나신 분들만 좀 여유가 있다면 한번 쌓아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그 주말에 한 번 더 올릴 건데요. 오늘 복귀고 11월물에서 보시면 아주 웃기는 기 하나 나왔습니다. 콜 355하고 풋 252가 0.12로 동일 가격이 나왔어요. 이 0.12는 0.08과 0.16의 중간값입니다. 현봉입니다. 중간값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12월물 옵션에 보면 이렇게까지 보신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만약 이걸 봤다면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풋 212월물 272가 1.50 해놨어요. 1.50. 제가 이거 보고 입에서 쌍욕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주말에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봉님들도 좀 공부를 해보시고요. 일단은 다 있고 좀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 옵션은 진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좀 일단 손을 놓고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행복창조였습니다.